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하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노동단체는 오늘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함께 최근 노인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동의 가치는 동등하고 중요할 텐데요. 정부와 노동단체가 바라보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까요? 5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여보, 이번 어버이날에는 아버님 산삼 뿌리 사드려야겠어요. 경남 함양 산림공원 산양삼 판매장에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산양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대 20%까지 특별 할인 판매와 경매.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 05-960-644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모레부터 안동에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열립니다.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아마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제도 중에서 아마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 아실 겁니다. 길거리에서 간혹 한 대씩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연두색 번호판, 이 장단점, 또 어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연두색 번호판 사실 아직 저는 못 봤거든요. 거리에서. 네. 많이 못 봤는데, 자, 이 법인차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들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오늘 예. 장단점 또 개선점까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국내 법인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대안이 등장했을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지적되나? 자, 어떤 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 법인차라는 것은 법인, 즉 주식회사나 이런 데서 회사에서 쓰는 이 차량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에 대한 것들을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주는 이런 제도가 이제 법인차에 대한 이 우선권이었는데 예. 이러한 법인차에 대한 순수한 기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악용을 한다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법인차로 몇 대를 구입한다든지 맞아요. 몇 억이 되는 것을 그리고 또 본인이 출퇴근용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포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 비용이 적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개인으로 사는 이 차량과 법인에서 사는 차량에 대한 것들은 혜택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 악용을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식으로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이제는. 예.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약 15년 전에 국회에서도 법인차에 대한 규제를 정책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법안도 만들었었는데 그 법안 자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 규제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때도 저도 국회에서 이 관련돼서 진행을 많이 했던 내용이 법인차에 대한 규제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인차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한 건데 문제는 법인차에 대한 규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구멍을 막아서 확실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의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게 이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윤리적으로 연두색 번호판 붙여서 눈에 띄게끔 만들어서 그 알아서 자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연두색 번호판 끼게 되면은 서론 법안이 진행이 되면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통 뭐 2, 3억짜리 굉장히 고가의 수입차가 약 연말에 3배 정도 판매가 됐어요. 지난 연말에요? 그렇죠. 미리 구입하는 거죠. 미리. 예, 미리 구입해서 살 사람 다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 도입에 있어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을 때 저도 정부 정책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 법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가장 낮은 정책이 뭐냐면 가격으로 자르는 거예요. 가격으로. 예, 지금 법인차에 대한 가격 기준은 8천만 원 미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연두색 번호판이고요. 7,900짜리 사면은 일반 번호판이죠. 아, 그렇게 됩니까? 8천만 원 그렇죠. 이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상만 연두색 번호판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으로 자르는 건 하수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각종 악용 방법이 안 봐도 뻔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악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라는 게요. 국민 세금을 엄청 많이 씁니다. 예전에 지금 뭐 전기차 파란색 번호판 아시죠? 예. 그거 도입할 때도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무인 단속키가 찍히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거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무인 이 주차 올라가는 거 있죠. 주차 단속키가 주차장에서 이제 무인으로 이 오르락 내리락 때도 이 번호판 인식이 안 돼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인이나 업자가 개인 부담을 몇십만에서 몇백만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정부에서 게 이 번호판 도입을 하는데 이 비용을 왜 개인이 다 부담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또 도입하면서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연두색 번호판은 뭐 과속 단속이라든지 무인 단속 이런 게 혹시 안 되는데도 아마 테스트는 있습니까? 이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충분히 검증을 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비용이요. 그래서 번호판은 전국적으로 이 새로운 번호판 관리를 해줘야 되고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나타나는 효과에 대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돼요. 이런 그래서 게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을 쓰면서까지 또 제도적으로 이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윤리적으로 알아서 자제를 해라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두색 번호판 못 보셨다라는데 그만 못 볼 정도로 아직 시장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 보급이 돼서 간혹 저도 보이는데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 끼고 골프장 가겠습니까? 파파라치 같은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편법이 난무를 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은 8천만 원 이상 되는 법인차를 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1년 미만의 리스나 렌트는 규제에서 벗어나 연두색 번호판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1년 미만의 리스. 그렇죠. 세부적으로 많이 이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요. 업자들이 1년마다 일반 번호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또 그러다가 편법이. 가격이 8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영구 일반 번호판으로 해주는 이런 요령을 이 판매를 할 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또 1년 미만도 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또 갑자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분명히 연두색 번호판이잖아요. 그렇죠. 이 등록비, 이 신고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7,900만 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죠. 1억짜리를 7,900에 할인해줘서. 예, 할인을 해줘서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개인은 똑같은 차인데 1억을 내고 사고요. 예. 법인차는 7,900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허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차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럼 불이익을 받는 거죠. 개인차 구입을 할 때. 그렇죠. 뭐 그런 요령도 생기고 또 말씀드린 대로 7,900은 계속 바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가격으로 하면 안 돼. 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 법인차라는 것은 제대로 법인용으로 쓰고 있는 건지 2억짜리 차가 일반 직원이 업무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의 선진 사례가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는? 해외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싱가포르는 법인차 인정을 안 해요. 아예. 법인차 네.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예, 싱가포르는. 니네들이 직접 구입해서 쓰라 이거죠. 예, 구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50개의 주가 주마다 이제 관련 규정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법인차에 대한 임직원 보험을 다 들게 만들고요, 의무적으로. 법인차 관리 대장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차를 쓰면은요,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구를 만나고 몇 킬로를 운행을 했었고 연료비 얼마큼 들어갔고 네.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 대장을 다 작성하게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세금 신고를 할 때 그 관리 대장을 내면은 수시로 이 부분이 맞는지를 수시로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미국은 세금 포탈이나 이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해서 이 벌칙 조항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탈이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재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게 또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다짜고짜 대통령 공약으로 이 연두색 번호판, 그래서 저도 정책자문 해주면 이거 하나만 하다 돈만 들어가고 효과 떨어지는 거고 부작용만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격으로 또 자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아하. 편법으로 이 법인차에 대한 갖은 방법이 다 동원돼서 판매를 촉진하고 있어서 일반 번호판으로 붙이고 막상 연두색 번호판은 붙이는 양이 굉장히 적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CEO다 그러면은 충분히 대접을 위해서라도 1억이 넘는 차를 법인차를 쓸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쓰는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를 붙이니까 일종의 그 주어 글씨 붙이는 거와 그렇죠. 똑같거든요. 예, 예. 낙인 효과가 생기는 낙인 거죠. 효과. 예. 예,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에 대한 것들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또 우스갯소리는 나옵니다. 예전에 연두색 번호판 샘플로 전시할 때는 이 야광도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이뻤어요. 예. 근데 막상 길거리 나오는 거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요. 예. 연두색 번호판이 예전에 전시됐던 거하고 틀리게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8천만 원 이상 되는 게 고가차지 않습니까? 예. 고가차에다가 연두색 번호판 촌스러운 걸 붙이다 보니까 뭐 창피하다부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아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번호판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 도입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또 해외 좋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저도 대통령 공약해서 뭐 많이 여야에다 많이 주고는 있는데 네. 검증이 덜 된 것들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 보면은 이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국민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왜? 실제로 일선에서 보면은 부작용이 더 큰 공약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보는데 무리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연두색 법인차에 대한 규제도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한 효과는 없고 지금 아까 이 8천만 원 미만짜리 1년 미만 렌트 리스도 규제를 하고 결국은 규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그렇죠.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8천만 원 이하만 8천만 원 이상만 적용되고 또 신차에 한해서 또 적용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허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편법이 지금 다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8천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기준이. 예. 근데 그 근거는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고급차에 대한 활증 기준을 8천이다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는 얘기를 했는데 예.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도 법인차가 제대로 안 쓰면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선진국이거든요. 예. 예. 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보강을 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비용 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더더욱 좀 조심스럽게 정책 도입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법인차로 가족 사용은 안 되는 거고 현행법이. 그리고 또 CEO의 외국에서는요. 예. CEO들하더라도 출퇴근용으로 못 쓰게끔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에선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CEO들 출퇴근은 허용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정용으로 서너 대씩 이렇게 뽑아서 그렇죠. 1년에 조그만 기업이 뭐 7억, 8억 이렇게 맞아요. 세금에 대한 혜택 받고 또 운영비 있죠. 예. 뭐 유류비 같은 거, 휘발유나 디젤 이런 거 비용 다 비용 절감받습니다. 처리를 다 하고. 그렇죠. 보니까. 보험부터 다 100% 처리를 할 수가 보험도 있습니다.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예. 이제 이 법인차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뭐 탈세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그렇죠. 예, 탈세.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170만 대 내외의 신차 시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고급차가 가분수꼴로 해외 그 비율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그렇죠. 고급차 판매되는 예. 대수가. 근데 예. 그래서 고급차에 대한 프리미엄 회장들이 우리나라 많이 방문을 해서 촉진을 시키는데 그렇게 큰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다 법인차로 뽑은 이런 모델이라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설득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균형 잡힌 맞습니다.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3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오는 금요일입니다. 바로 이틀 후에 황금 연휴 시작인 모레부터 안동에서는 큰 축제가 열립니다. 차전장군 노국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안동시의 시정 아나운서죠. 공보감사실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노동절이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휴무였는데 네.
공무원이니까 우리 네. 김영선 주무관은 오늘도 일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포함이 안 되죠. 근로자의 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뭐 고생하셨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죠.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작되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7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까지입니다. 예, 월요일까지 이제 연휴인데 월요일 그 다음날 화요일까지 축제가 이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어떤 행사인지 알려주시죠. 네,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는 기존에 열렸던 안동 민속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탄생된 축제인데요. 네.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축제로 작년부터 이 5월 어린이날 주간에 맞춰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총 21개의 색동놀이를 즐길 수 있고 인형극, 사자춤 등의 전통 공연과 또 마임, 저글링 등의 이색쇼, 밤을 밝히는 불꽃놀이까지 이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축제지만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차전장군과 노국공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 축제 이름이 입에 착 달라붙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축제 이름은 안동 대표 민속놀이인 이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에서 착안했는데요. 네. 먼저 이 차전놀이는 이 후삼국 시대의 병산 전투에서 유래된 놀이입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이 신라를 멸하고 안동으로 진격할 당시에 이 수세에 몰린 왕건이 김선평, 권행, 이 장길, 삼태사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했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병산 전투입니다. 예. 이 승전 후에 삼태사가 이 싸움을 떠올리면서 지게처럼 생긴 동체 위에 우두머리를 태워 동체 놀이를 했던 것이 이 지금의 차전놀이가 됐고요. 네, 갑자기 이제 역사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후삼국 시대부터 이제 시작된 유래된 네, 그 맞습니다. 놀이군요. 그래서 이제 동체 놀이 했던 게 이제 지금의 차전놀이가 됐다.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노국공주 축제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 노국공주는 예. 어떤 공주인지 혹시 아시나요? 노국공주 그 공민왕의 부인. 네네, 맞습니다. 이 절절한 러브 스토리가 또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고려 공민왕의 부인으로 원나라 출신의 마지막 고려 왕후로 익히 유명합니다. 네. 공민왕 일행이 이 홍건적의 난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 피난길에 들린 마을에서 마을 여성들이 이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허리를 굽혀서 길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노국공주가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의 이 노다리 밟기라는 전통 민속놀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해마다 그 노국공주 선발 대회라는 것도 열리거든요. 네네, 그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초등생? 중학생도 대상이 되나 모르겠는데 한 초등생 대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안동에 계시는 이제 딸 가진 분들이 이제 노국공주 시키려고 네네, 다들.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올해도 아마 치열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는 딸이 없어서 여기 대회를 못 나가서 참 그게 두고두고 좀 아쉬운데. 예. 네네. 자, 이렇게 차전장군 노국공주에 대해서 이제 유래도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원래 가을쯤에 했어요. 이 민속축제, 안동 민속축제가. 네, 맞습니다. 했는데 이거 이제, 이제는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차전놀이와 노국공주 이거 합해서 이제 축제로 따로 이제 봄철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작년부터 따로 진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안동시에서는 이 주요 관광 정책 중에 하나로 사계절 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계절별로 대표 축제를 육성해서 1000만 관광객이 안동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봄에는 벚꽃 축제, 여름철에는 이 물 문화 축제인 숲페스타와 월영 야행, 또 가을에는 탈춤 페스티벌, 겨울철에는 이 안동 암산 얼음 축제 등 계절별 축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예. 이 기존에는 가을에 이 탈춤 페스티벌과 함께 안동 민속축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예. 좀 더 깊이 있게 안동의 전통놀이와 문화를 알리고자 이 봄에 열리는 축제로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화를 콘텐츠화해서
안동의 대표 봄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기존에 가을에 열렸던 안동 민속 축제를 이제 봄철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벚꽃 축제와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이렇게 대표 축제로. 그러니까 안동의 이제 사계절 대표 축제 이제 육성하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안동의 전통 놀이도 알릴 수 있고 또 일거양득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행사가 이제 닷새 동안 열립니다. 그 일정이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는 오는 5월 3일을 개막해서요. 7일까지 총 5일간 구 안동역과 탈춤공원 또 원도심 전역에서 열립니다. 이 3일 저녁 7시에 차전 대동놀이 오프닝 공연과 입장식을 시작으로 4일에는 노다리 밟기와 차전놀이 등을 재현하고 또 5일과 6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또 백일장 대회가 열립니다. 예. 7일에는 전국 노래자랑과 전통 공연, 폐막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그래서 이 올해는 테마파크형 축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K플레이 안동랜드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는데요. 총 K플레이 색동놀이, K플레이 연희난장, K플레이 대동놀이, K플레이 안동놀이 이렇게 총 4개의 테마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이 K플레이 색동놀이는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포켓몬 카드 아시죠? 예. 예. 네네. 이런 비슷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플레이 카드라고 하는 걸 구입하면 시간 제한 없이 42개의 민속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민속놀이가 42가지가 이제 준비가 돼 있나 보네요. 네, 총 21개에서요. 42개의 게임이 준비가 돼 게임이 있는데요. 준비돼 있는데 이 플레이 카드라는 걸 하나를 구입하면 이 42개 민속놀이를 다 마음껏 네네, 즐겨볼 수 맞습니다. 있는 이게 이제 K플레이 색동놀이가 네네,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이 예, 플레이 예. 카드를 현장에서 구입하면 사실 10,000원인데 지금 구입하면 사전 구매 혜택을 드려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8,000원에 42개의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구매하면 8,000원, 네. 현장에서 직접 구입하면 10,000원. 네, 맞습니다. 사전에 뭐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 이 차전장군 노국공주 홈페이지에서 따로 예. 구매할 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에 연결이 돼 있어서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K플레이 연희난장이 있다 그랬나요? 네, 다음은? 이 연희난장은 공연이 마련된 장소인데요. 뭐 버블쇼나 마임, 저글링, 마술, 이 변검의 서커스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실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K플레이 대동놀이는 저희가 준비한 야간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이 새롭게 마련된 구 안동역의 초대형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예. 이 테마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24개의 읍면동이 함께 준비한 풍물 경연놀이와 차전 대동놀이가 선보여지고요. 예. 또 연예인들의 공연과 불꽃놀이도 매일 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K플레이 안동놀이는 이 4대 무형문화재를 전통 그대로 재현해서 똑같이 즐기실 수 있는데요. 네. 오직 이 축제에서만 공개되는 행사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외에도 또 뭐 전국 노래자랑도 이번에 또 안동에서 열리게 네, 돼서. 맞습니다. 예. 이 축제 기간에 열립니다. 이게 예심이 끝났나 모르겠네요. 끝났겠죠? 네, 예심은 저번에 한번 아마, 얘기 네네네. 들었는데, 그래서 요 이제 본선이 열리는 거죠. 네, 전국 맞습니다. 노래자랑도 열리고 어린이 큰 잔치, 뭐 복지 박람회, 국악 한마당 등등해서 이거 안동시에서 준비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정말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첫 번째 행사였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지만 올해는 정말 꽉 채워서 준비를 많이 그러네요. 했습니다. 일단 뭐 날짜가 닷새 동안이나 열리고 아주 크게 봐서 4가지 테마라고 하셨죠. 네. 4가지 테마로 나눠서 꽉 채워서 우리 또 김명선 주무관 같은 경우는 또 안동시청 아나운서다 보니까 이런 행사 있으면 또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네, 이 사실, 행사장 네, 가면은 맞습니다. 또 있나요, 좀? 뭐 네, 저도 있고요. 진행 좀 제가 많이 또 하나요? 자원봉사로 네. 전국 노래자랑 예심에도 좀 가서 도와드릴 건데. 예. 네. 본선에서 예심 끝났습니까? 본선에서 네. 본선 장소에 가서 저도 좀 돕고 또 이제 여기 축제 현장에 가서도 프레스 센터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여러 공연과 체험 부스 등 굉장히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더 풍성합니다. 자, 올해 특히 주목해 봐야 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행사 공간을 크게 넓혔습니다. 이 작년에는 구 안동역 앞에 도로를 통제를 해서 행사를 꾸몄는데 올해는 이 구 안동역뿐만 아니라 탈춘공원과 원도심 일원까지 구역을 확장을 했고요. 작년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쭉 일자로만 교통 통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구 안동역 앞에 도로만 통제를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뿐만 아니라 탈춘공원과 원도심까지 구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원도심 웅부공원 그쪽으로도 네, 웅부공원과 통제를 시내 하고? 쪽에도 몇 개 이제 부스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이것도 기억하셔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안동역 앞에 이제 좌우로도 통제하고 웅부공원 쪽으로도 통제하고 또 그 밖에 곳곳 또 통제를 많이 한다는 거. 이게 5일 내내 통제. 네, 아마 행사가 계속 5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통제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탈춘공원 그쪽 벚꽃길 그쪽도 통제를 하고요. 이번에. 네, 탈춘공원 안에서도 5일 동안 행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예. 자, 그리고요. 계속 이어주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넓어진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관람형 행사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축제 테마 중에 K플레이 색동놀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하나 사면 그렇죠? 네네. 8,000원짜리 하나 미리 사면 네네, 맞습니다. 42개 전통놀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로 민속놀이를 재해석했다는 점이 특징인데 어르신분들께서 예전에 하셨던 구슬치기, 자치기, 산가지 놀이 같은 것도 있고요. 어른과 아이 모두가 동심의 세계로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일에 국가무형문화재 제69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재현되는데요. 202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돼서 이 전 인류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느끼실 수 행사이니까 6일 오후 3시 퍼포먼스랜드에 자리하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첫 행사였는데 이제 작년에 한 6만 명 정도 시민들이 찾았다고 하는데 올해 축제 목표는 50만 명으로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준비 많이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 금요일 모레 시작되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자, 행사를 찾을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요. 네, 이 5월은 연휴가 많이 껴있어서 나들이 계획 많이들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어딜 갈까 고민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주저 말고 이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놀러 오시면 즐거운 추억을 한아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색동놀이 플레이 카드 지금 구매하시면 20% 할인된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홈페이지에 미리 오셔서 사전 구매하셔가지고 알차게 축제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꽉 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안동시청의 김명선 시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 좀처럼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0.2%로 30.2%로 직전 조사보다는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9%로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뭐 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리얼미터 조사 그 쭉 추세를 보면 긍정이 이번 주에 이제 30.2가 나왔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리얼미터에서는? 사실상 임기 들어서 거의 뭐 최저치 수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응답 조사인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전화 면접 조사 갤럽이나 4개 여론조사계의 MBS 여론조사보다는 좀 높게 나타난 편이거든요. 예. 총선 이후에 계속 하락세입니다. 총선 이후에 30%대 중후반까지 올라갔었던 총선 직전에 올라갔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전 같으면은 이런 이 정치적인 위기 국면 직후에라도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대구 경북의 지지율도 더 내려가는 이번 조사 결과도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영수회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소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정반대네요. 상황 인식 아니하다. 실망이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도 했어야 되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성과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회동 이후에 첫 번째 가시적인 효과라면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또 합의안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태원 특별법이 됐든 아니면 다른 민감한 현안이 됐든 한 걸음도 반 걸음도 나가기 힘든 편인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실과 또 민주당에서는 이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소통이 필요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또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이 되는데 계속해서 뭐 사사건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또 협력을 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또 주장하고 이건 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분석해드린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수회담 결과가 반영은 안 된 겁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또 이제 금요일 발표되는 조사 결과에 속속 이제 영수회담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나올 텐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했다라는 평가. 또 이재명 대표도 임기 들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물론 이제 만나긴 했습니다만 단독 회담이나 영수회담의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할 이야기는 다 했다. 나는 차원에서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심을 그대로 뭐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다 전달했다는 거 모두 발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두 발언부터 전달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허앵크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도 야권에서 요구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뭐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약간 뭐 애둘러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언급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 그밖에 뭐 R&D, 뭐 삼권 분립, 언론 탄압 등등 해서 할 말은 다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 발언해서 한 15분 정도 이재명 대표가 혼자 줄줄줄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쪽 여권 쪽에서는 이거 조금 예의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것은 물론 이것도 이제 보도로 확인이 되는 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발언에서 좀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한 2, 3분 정도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에 비공개로 좀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됐던 것으로 이제 보도 내용은 확인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칫 이게 보도되지 않을 때 비공개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전달이 됐는지 전달이 안 됐는지 지지층들은 또 확인할 게 없거든요. 그런 만큼 할 이야기를 했는데 허한구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력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국정 운영이 정치가 좀 독재 성격이 띠고 있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했고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또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모두 발언해서 물론 비공개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또 바로바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할 이야기를 다 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랜만에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래도 좀 덕담도 하고 좀 그래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게 정치권에서는 또 각자가 또 생각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경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면으로 또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 사람이 물론 나중에 바로 실시간 전달은 안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 경청하는 자세를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쓴소리라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이 총선의 민심이구나. 라는 것을 또 지켜볼 수 있었던 자리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야권에서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건데 그 방 안에서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 밖에까지 나와서 좀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지적이 나오고 테이블이 대통령실에 테이블이 좀 큰 게 없나요? 그 테이블 너무 작은 걸 놔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박성준 대변인하고 저쪽에 이도훈 저 수석인가요? 거기는 이제 멀찍이 테이블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서 막 이렇게 무릎에 놓고 받아 적는 그런 모습도 나와서. 좀 그런 것도 좀 지적사항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랭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참 왜 지난 2년 동안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어떻든 저떻든 간에 만나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나오는 얘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합의에 또 성과에 도달되는 결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듯이 다음번에 해동을 한다면 좀 주제도 좁힐 필요가 있을 거고 또 식사 같은 또 자리도 곁들여서 좀 훈훈한 분위기도 좀 연출할 필요가 있을 거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왕 이재명 대표를 초대한 거라면은 현관에서 또 맞이하는 것도 어땠느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 따로 설명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테이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들 이제 이야기가 지적이 되는 게 좀 더 좋은 해동이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 다음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큰 테이블이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하나 또 좀 언론에 대한 그 지적 하나만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뭐 지금 KBS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뭐 굉장히 그 언론 탄압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MBC가 또 그 중심에 있고 너무나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법정 제재라든지 징계 이런 걸 남발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또 지적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 대답이 언론 탄압이요? 하면서 언론 탄압 방법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거를 좀 제가 계속 곱씹어 보니까 탄압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지켜보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걸 지금 탄압을 안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만약에 알고 있는 그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도 좀 삐딱한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네. 협박성 발언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고, 예. 뭐 여기까지만 그 부분도 뭐 이재명 대표 제기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지금 또 이번 총선 결과가 야당이 또 거대 의석을 또 많은 의석을 또 했고 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서로 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꾸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또 중재가 되고 조정이 되고 그런 기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이제 추대되는 그런 모양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요즘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제 혼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친윤 측에서도 지금 안 된다. 이철규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불가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가까워서 윤심이 당에 크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인데 워낙 또 이철규 의원은 윤핵관까지도 거론은 안 됐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첫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 두 번째는 총선 책임입니다. 이철규 의원도 총선에 역할을 했고 보직에 있었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게 말이 되느냐. 세 번째는 이제 국민 여론이겠죠. 국민의
총선의 민의가 뭔가 국민의 힘도 혁신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철규 의원이 또 전면에 원내대표로 나선다면 그만큼 국민 여론을 달래고 또 지지율을 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도 지적하고 많은 의원들,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에서 또 가까스로 또 회생한 또 윤상현 의원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또 최근에 윤상현 의원은 조금 더 시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당 내에서는 여러 반발과 지적이 나오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김도읍 의원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본인은 또 불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출마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배현진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오늘인가요? 입후보 등록을 받아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오는 3일 금요일 투표를 의원들 사이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9일인가로 뭐 연기했죠. 그래서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9일로 연기를 했는데 9일로 연기한다 하더라도 6일까지는 연휴와 또 대체 공휴일이 이어지고 맞아요. 사실상 별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도 아직까지 등록을 한 건 아닙니다만 이철규 의원만 강력하게 거론돼서 답은 정해진 이철규 의원이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대항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군가 당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철규 의원 불가론이라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 네. 그래서 뭐 108명이나 있는데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영크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그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군가가 나온다면 모르겠네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론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원내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 거대 야당과 또 맞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별로 빛이 안 나는 힘들 수밖에 없는 원내대표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철규 의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신에 그러면 누가 나서겠느냐 정작 나서는 사람 저요 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렇군요.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차기 국회의장 얘기는 뭐 다음에 좀 미루고 그 전에 이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이 크네요. 김진표 의장이 지금 여야 합의해 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합의해 와라 이거잖아요. 아니면 통과 안 시키겠다 이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김진표 전 의장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마감 현상.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끝날 때 어느 한쪽을 일단 국회의장이 무게를 시게 되면 어느 쪽에 결국 뭐 김진표 의장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줬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야 되는데 민주당에 그러면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야권에 힘을 실은 이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립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는 뒤따르겠습니다만 김진표 의장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어느 한쪽이 힘을 안 실어줘요. 그래도 조금은 이제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야권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워낙 마지막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김진표 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각인이 돼버리거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원색적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립 유지가 중요한 거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민심이 중요한 거냐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